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바로 위협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추월했다, 에이 못 참겠어 하면서 위협 운전을 하는 것, 이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걸리병을 투척하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동희 차장이 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앞서가던 차를 갑자기 추월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지네요. 있죠? 예. 저게 바로 막걸리병인데요. 운전자가 막걸리병을요?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호에 걸리고 나니까 자, 이제 화가 난 듯한 운전자가 걸어와서 피해 운전자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네.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냉동 탑차에서 꺼내서니 지금 집어 던지는 게 바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를 배달하고 있던 차량인데요. 차에 실려있던 막걸리통을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차에 이렇게 막걸리가 많죠, 근데? 막걸리 배달하는 차량입니다, 저 차가.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위협을 느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당장 체포되지 않고 한참 뒤에야 경찰에 잡혔는데. 막걸리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저분? 자, 그래서 이 피해자가 알고 잠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 가해 차량, 이 냉동 탑차 차량 운전자가 술 마신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굉장히 지금 저렇게 와서 내 차 앞에 누가 와서 막걸리병을 던지고 겁나죠. 예, 겁났을 텐데 그 피해자 정말 겁을 먹었었는지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180km 정도로 이제 무서운 속도로 이제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비켜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눈이 초점이 이렇게 흐리더라고요. 술 술을 냄새는 좀 많이 먹은 상태, 술 냄새가 좀 났죠. 엄청 늦게 왔어요, 경찰도. 5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법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리는 운전자가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지만 이 차량 내부에 술이 보이게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규정조차 없으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달리는 도중에 운전자가 창밖으로 집어 던진 것 같거든요. 자기 옆에 술병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법규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 변호사님. 네. 사실 달리는 차량에서 저렇게 보복 운전이나 저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기존에도 이제 최근에 저런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을 가하자 하는 논의가 있어가지고요. 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저렇게 차를 가지고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면 중요한 점이 차량을 세워놨습니다. 예. 차량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이제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세워놔가지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동을 하지 못하고 추돌을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나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교통방해 치사죄 또는 치상죄가 되기 때문에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저런 행동을 해서 만약에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되겠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처벌이 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단순히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해서 단순히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계속 발생한다면 저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현실화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삼단봉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삼단봉이요. 터널 안에서 제대로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삼단봉을 꺼내서 이 뒷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했던 그런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보복운전, 난폭운전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법규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운전자 스스로 화가 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삼단봉 사건의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보복운전 이런 시비들이 속속 나왔습니까? 도로 위에서는 서로 양보운전하고 절대 타인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이 위협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희 차장은 안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위협운전으로 좀 처벌도 받을 수 있는지 그 유형들이 있죠. 그걸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자,
위협 운전 뭐 간단합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동이죠. 갑자기 끼어드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예. 달리는 와중에 갑자기 제동하는 일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어우, 자기까지 저 장면 다칠 수 보니까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칼치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저렇게 와서 뒤로 받아요. 예. 급제동을 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리고 갑자기 서버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향등을 켜가지고 빨리 가라고 위협을 하는 행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소 시점에서 경적을 울려서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 이런 것 모두가 다 위협운전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거 정말 기본인데 다시 한번 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강한 단속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네, 이처럼 이제 위협 운전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냐. 그거 궁금하네요. 중요한데요. 예. 예. 일단은 정말 그 당했을 때 화가 나겠지만 거기에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응하지 말고 차에 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좀 회피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복을 다시 또 이제 똑같이 대응하게 됐을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복 운전을 한 위협 운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을 피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절대 위협운전, 보복운전, 막걸리도 흉기가 될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차선 함부로 바꿔서 위협하다가 큰일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